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이니까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매수가와 비중 올려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뭐 대덕전자 뭐 날라가네요. 코리아 서킷도 날라가고요. 신풍제약은 대박 쳤네요. 현대차도 좋았어요. 현대차. 현대차는 제가 단톡방에 10만원 이하에서는 주사 담으라 그랬죠. 제가 단톡방에서는 이거는 10만원 이하면 현대차는 주워 담으라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많이 주워 담으셨을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많이 주워 담으셨고 꾸준하게, 어떤 누군가는 못 사셨을 거고, 네, 그랬을 거예요. 야, 키움증권이 날라가네요. 주말 잘 쉬셨어요? 여러분들? 주말간에 어떤 뉴스 뭐 있지 않았나요? 없었습니까? 하루님 안녕하세요. 메인 카메라가 또 안 보이네요. 네, 하루님. 네,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 메인 카메라 안 보이는 것은 그 아프리카 이 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아직 이거를 못 잡았더라고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물어보시고요.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다른 사람 같아요? 네, 다른 사람입니다. 네. 겸손은 한 10명 있죠, 10명. 겸손은.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복제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 방송하는 얼굴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본 얼굴하고 완전 다르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뭐 5년도 넘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 같아. 겸손도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야 될 정도의 그런 인지도가 있으면은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바라지는 않거든요. 쌈스님, 주말간에 어떤 북한 뉴스 없었습니까? 우리 쌈스님이 북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요즘 김정은 조용하죠? 북한 이슈는 최근의 이슈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후보자와 그다음 또 박정원, 박지원, 네, 박지원이죠. 국정원 원장 박지원의 이제 청문회가 곧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임종석이 올해 30여 차례 남북 협력, 도시 건설 재생 뭐 이쪽을 발표를 했던데, 대북 제재를 피하는 선에서 10개는 일단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뭐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거죠. 결국은 뭐 정치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마우스 왼쪽 클릭 버튼 한 번 누르면 더블 클릭 이렇게 되던데, 그거 어디서 수정해요? 그거를? 마우스 옵션 들어가더니 두 번 클릭 속도 그걸 수정해야 되나? 그걸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CIS 신규 진입은 어떨까요? 신규 진입이요? 본인이 그거는 이제 판단해야죠.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잖아요. 여기는 2차 전지 관련, 나는 2차 전지에서 뭐 앞으로 결국 올라간다, 계속 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그렇게 한번 사 보는 거고, 뭐 아니다면 안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극제를 이게 양산하잖아요. 이거는 전극제, 코팅 전극의 집전체 역할을 하는 그 전극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른다 싶으면 안 사야 되고, 안다 싶으면은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강세예요. 지금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G와 삼성 SDI, 뭐 CIS뿐만 아니라 웬만한 어떤 그 2차 전지 쪽은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ESS 시장 자체가 파이가 정말 그 엄청나게 크다는 게, 올해가 2020년인데 5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제 컨센서스에는 한 4배 이상이 올라가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파이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파급 효과가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도 높아지고 계속 많아지고, 2차 전지, 그럼 당연히 2차 전지 세계 시장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렇죠. 지금 뭐 63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결국 뭐 1000억 달러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 파이가 커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야 되고 내가 어떠한 투자자의 자세가 있는가,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투자자의 자세가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보는 것도 괜찮죠. 네, 잡영원님 안녕하십니까. 뜻이 없길래 네, 영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잡영원님. 좀 도움 되셨어요? 아요님 도움 되셔야 될 텐데. 어렵죠? 저는 사실 그래요. 그니까 2차 전지 쪽이, 2차 전지 쪽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씩 좀 전보다는 많이 가졌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죽쓰고 있을 때, 밑에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게 개인들의 투자 습관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져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좋을 때 관심을 가지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아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이게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의 자세, 아이오님이 어떤 투자 철학을 현재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시점이지. CIS가 누군가는 5,700원에 사가지고 8,000원에 팔고, 누군가는 5,700원에 사가지고 4,500원에 손절치고 그렇거든요. 누군가는 5,79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누군가는 10년 이상 들고 갈 수 있고 누군가는 한 달도 못 들고 가고, 그게 차이점이지. 거기서 갈려져 있는 거지. 어떤 종목을 사도 되나 마나, 그거는 그냥 아마추어죠. 아마추어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사세요 사지 마세요 그거 드려도 사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또 내고 나와요. 근데 결국은 손실을 보죠. 더 큰 손실을 보고. 사도 되는데 누군가는 못 기다려요. 그렇죠. 5,790원에 사도 됩니다. 근데 4,000원 떨어져요. 3,000원 떨어지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가면 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 10년 뒤 지나면 5만원 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기업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기업을 분석을 하는 게, 제가 한 개 기업을 분석하는데 보통 두 달 전후가 걸리거든요. 제가 한 개 기업을 분석하는데 두 달 전후. 저는 어차피 이게 직업이니까 하루 종일 뭐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전후가 걸려. 어쩔 때는 한 달, 어쩔 때는 세 달 이상. 이거 일반인이 이런 걸 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런 거를 차라리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펀드가 있고 그렇죠. 직접 투자하기에는 어떤 리스크가 좀 이렇게 클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고 팔지 않으려고 매일 방송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부자 되기를 바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오늘날까지도 방송을 계속 하는 것도 있고, 몇 년, 뭐 지난 수년 전부터 5년, 뭐 5년도 그 전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식은 사고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 거다. 주식은 계속 사는 것이다. 사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지, 사고 팔고 하는 순간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어떤 종목, 그러니까 아까 뭐 진매트리스 얘기하던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 보면 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김수옥 씨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했으니까요. 네. VIP 아니신 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 여기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2,500원 전후로. 지금 벌써 이제 10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10배. 가치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10배, 100배를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저걸 못 먹는 거예요. 사고 팔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열매가 맺어 있는, 열매를 딱 맺었을 때 그거를 따지를 못하는 겁니다. 카지노장 가면 어떡하죠? 카지노장 가가지고 거기 배팅하면 집안이 패가 망신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카지노 가는 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1년 365일 동안 항상 똑같은 얘기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아주 단순한 건데 인간의 욕심과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즉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가장 싸게 사서 오랫동안 들고 있고, 그 오래라는 게 5년, 최소 5년 미주쯤님 이상.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미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주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30년을 내가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분기 업로드는 보통 몇 달 간격으로 돼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이 하는 행동이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박, 즉 파산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했던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왜 팔까요? 주식을 그럼 왜 팔까요? 공포, 두려움, 욕심, 마켓 타이밍, 잘못된 투자, 어떤 습관,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못 된 거예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왜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재밌으니까?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요. 그냥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즉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자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그런 곳에서 사위가 주식하면은 결혼 반대, 어떤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왜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잖아, 이런 미련한 얘기들. 우리나라는 지금도,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식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하는 것을 대부분 반대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걸 도박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왔고 본인 지인들이 해왔기, 사고 팔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즉 도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선점할 수 있는 거죠. 주식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엿집, 영희 엄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철수 엄마가 아무거나 샀는데 20% 30% 수익 났을 때, 또는 그냥 주식 한다고, 이제 주식 시작한다고 했을 때 택시기사가 주식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예요. 파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추천 눌러주시고요. 아프리카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오늘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저쪽 일본은 주식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죠. 불로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죄악시까지도 여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해요. 주식을 주변에서 나 주식한다 하면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뭔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 왜 떳떳하지 못할까요? 금융문맹이죠. 거기에다 플러스 겸손히 얘기하는 게, 본인이 사고 팔았기 때문에, 본인이 사고 팔고 사고 팔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지인들에게 나는 주식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종류가 있겠죠.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해봐야 날파리들만 꼬이니까. 귀찮으니까. 진짜 이거 공감 가실 거예요. 이것도 주식한다 그러면 막 귀찮게 해요. 왜? 내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깡통 차고 맨날 실패하고 주식으로 뭐 몇천만 원 날렸다, 몇 억 날렸다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죠. 대부분은. 또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물론 다 떨어져 나가겠지만 가족들도 손절칩니다. 그게 그 바닥이거든요. 저평가 종목이 많죠. 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주식을 사서 모아가야 돼요. 지금 가장 쌀 때 사야죠. 주식을 가장 먼저 사야지 나중에 비쌀 때 개인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산 것은 대단한 건데 과연 이 자금들이 5년,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 상담해야 되는데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다리면 다 돼요. 기다리면은. 요즘 그동안 그렇게 못 갔던 사이클이 다 돌거든요. 풍력주들이 날아가잖아요. 두산중공업, 물론 두산중공업은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두산중공업을 장기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패가망신 당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올라오거든요. 이 산업이 돌았으면.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좋은 기업을 골라서 오랫동안 함께 해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요,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 해라. 한 달, 두 달, 세 달 올라갔다고 팔지 말고 좀 떨어졌다고 손절매 하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 해야 돼요. 즉 이거를 다른 얘기로 했을 때는 현재 인기가 좋은 주식은 멀리해라. 인기가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 주식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좋은 회사인데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고 시장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직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있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사서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기 있는 것은 다 끝나요. 왜 SK바이오팜을 왜 사람들이 조용하죠? 이거 왜 조용해요? 인기가 식었죠? 뜨거운 열기로 올라가고 식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와요. 이렇게 또 여기 넘어가면은 또 인기가 엄청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을 바닥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온다. 이런 게. 자, 오늘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겸손히 그렇죠? 15만원 이하에서는 베팅 가능하다. 뭐 막말로 5년, 10년 이렇게 들고 가면 이런 거는 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자, 4년 지났잖아요. 4년. 4년입니다. 현대엘리베이 볼까요?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 89,900원 7%. 이거는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는 게 맞아요. 들고 있는 게 맞고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파링님 7%니까 괜찮습니다. 7%면 한 10%까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3%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다. 좀 기다려보면 뭐 남북경협주니까 남북경협주에 현재 건설주들이 사실 좋아요. 건설주들 현대엘리베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종목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어떤 중소형조 건설주들 특히 그쪽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내 어떤 건자재나 인테리어 부분 어떤 한샘이라든지 LG 하우시스 즉 이쪽 건설도 좋으니까 건설 건자재가 좋으니 현대 엘리베이도 상승 탄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최소한 현대 엘리베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6만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6만원 가고 좀 이제 조정을 좀 이렇게 또 폭을 받다가 아래쪽으로는 뭐 떨어져 봐야 뭐 35,000원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힘들고 그런 관점에서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북 어떤 테마의 이슈 이벤트성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큰 한번 시너지가 붙으면 이때도 한번 붙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때 그렇죠? 특히 이때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서고 난 뒤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에 어떤 실적이 받쳐준다면 한 번 더 저는 좀 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현대 엘리베이는 싸냐 비싸냐 건설 경기로 봤을 때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좀 기다려 보면은 이것도 결국 풀린다. 조만간 뭐 좀 이렇게 한번 터져주면 65,000원은 넘어가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들 휴브레인 매수가 즉시 매도 우리들 휴브레인을 사가지고 들고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과거 문재인 테마주였죠. 그렇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재인 테마주로 끝났고 또 어떤 테마주로 또 엮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처럼 이거 잘 들으세요. 과거처럼 문재인 테마주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크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테마는 없어요. 사실상 어떤 테마가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종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회사가 다시 한번 과거처럼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려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실적이요. 그동안의 꿈과 희망, 어떤 대선 테마주의 꿈과 희망으로 갔다면 이제 과거처럼 올라가려면 실적이 반드시 돼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적이 안 되면 이 회사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더 좋은 건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경제 상황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무상증자가 많은 호재로 다가올까요? 무상증자는 사실 호재예요. 그 기업의 거래량을 늘리는 거고요. 네, 호재죠. 자금 무상증자를 하면 또 자금도 또 이렇게 또 나중에 할 때도 수혈받기 좋고요. 경보제약 네, 일단 종목 상담은 팬클럽이나 구독자분들이 먼저 올려주시면 제가 우선순위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보제약을 먼저 봐드릴게요. 네. 이 경보제약이 백그라운드가 종근당이죠. 네. 사실 경보제약이 작년에 신입사원을 뽑고 연구직도 뽑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떤 제약주, 말 그대로 제약주인데 제약주 중에서 원료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원료품, 우리가 완제품 그 약이 있죠. 완제품. 뭐 쉽게 얘기해서 약국에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저 감기 걸렸어요. 뭐 어디 뭐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완제품을 줘서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완제품을 만들기 그 전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거를 이제 종근당에다가 납품도 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출도 하고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왜 못 올라갔느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막 급등이 나왔을 때 이 견보제약은 왜 못 올라갔느냐를 보자면 신약 개발의 이슈가 아직까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의 공모 가격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입니다. 그럼 이 15,000원의 공모 가격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팔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비중이 근데 50%예요. 이 50%면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인데 50%면 500만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데 그 중에 1,500만원이 경보제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후자에 속한다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비중은 한 10% 이내로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10% 이내로. 아셨죠? 그러니까 한 300만원어치 정도 들고 3,000만원이라면은 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추후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보제약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또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어떤 우리가 대웅바이오, 그 다음에 같은 그쪽 종속회사 그쪽이지만 정근당 바이오, 이런 회사들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당장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이 경보제약은 뭐 항생제, 그리고 뭐 마취제, 흡입,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흡입 마취제라고 그러잖아요. 흡입, 호흡을 통해서 마취가 되는 거, 주사가 아니라 그런 마취제, 그 다음에 소화기관 용제라든지 심혈관 용제라든지 이쪽 제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지금 주가는 싸다. 최소한 15,0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원료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바로 CMO 시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료 시장 굉장히 앞으로도 파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걱정 마시고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그 다음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원. 근데 저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좋은데, 이제는 이 회사가 기대감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11만 9,300원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에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쉽게 얘기해서 대박을 치려면, 셀트리온 자체가 대박을 치려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해야 돼요. 말뿐이 아니라, 서전진 회장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보여줘야지 이 회사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상한가도 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와 반대로 승자 독식 게임에서 셀트리온이 지게 된다면, 그렇죠? 이건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승자 독식에서 내년에 셀트리온보다 더 빨리 백신을 만드는 어떤 회사가 존재하고 그게 납품이 돼버린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은 소멸되는 거죠. 급락을 맞이하겠죠. 하한가도 맞아버리고. 자, 그거는 어디에서 내가 할 것인가? 즉, 투자자의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 회사는 보유를 할까, 정리를 할까, 거기서 결정해야 돼요. 즉, 나는 이 회사는 5년, 10년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난 들고 갈 수 있다, 나는 그런 돈이다 라면은 당연히 안 팔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뭔가 유통기간이 있고 뭔가 써야 될 돈이다 그러면은 즉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그리고 셀트리온은 비싸요. 저는 이 회사는 저는 항상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적이 좋으면 PER이 100배여도 실적이 더블로 나와버리면 100이 50이 되고 50이 25 되고 25가
12가 되면서 사실 저평가로 오히려 들어가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 뭐 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본다면은 들고 가는 게 맞고 최소 5년 아니라면 즉시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10 그렇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간 보유하지도 말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말만 들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요. 현대차 혹시 사신 분 계신가요? 현대차 사신 분들은 괜찮을 텐데. 네,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아, 레몬님, 아유, 네, 그 커피 잘 마셨습니다. 스벅 아메리카노가 괜찮아요. 녹이기. 오케이. 자, 또 카메라가 멈췄네. 어. 종목 상담 자체가 이제 들리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클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즉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으로 하는 건데 그 철학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고 앞으로 인생이 변화가 될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될 것이고 주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단기 투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마니커 FNG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물론 랭킹닷컴이라든지 뭐 푸드나무사에서 랭킹닷컴이 요즘 잘 나가죠. 어떤 뭐 닭고기 시장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느냐? 실적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즉,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CJ 제일제당의 그 지분 매각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마니커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부분이고 어찌 되었던 간에 마니커 FNG가 이제 분할돼가지고 상장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초반에 상승이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회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손해는 보고 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12,000원이 되면 비중에 따라서 조금만 이렇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중에 따라서 아셨죠? 12,000원이 다시 오면은 일부 매도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하시고
더 좋은 종목, 마니커 FNG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하지만 뭐 같은 업종이라면은 저라면은 푸드나무 쪽을 좀 더 공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우리 오래된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잘 안 물어보시죠, 이제. 왜냐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크게. 어차피 그 전에 종목을 또 들었기 때문에 계속 또 들고 가고 계시는 거고. LG전자도 조금씩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규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아무래도 주식을 단기적으로 보고 그 돈은 또 써야 될 돈으로 주식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자금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철학, 장기 투자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종목을 10배, 20배, 30배, 100배, 200배도 먹을 수 있거든요. 한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그 안에서 혹시 복리로 돌리게 된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2배씩 10번 먹어버리면 100억이 넘어가죠. 그런 복리의 개념을 안다면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부자가 돼요.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포지1K, 401K라 그러죠. 그 401K가 증명을 해냈잖아요. 1980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월급의 10%를 주식으로 투자하게끔 그 정책을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이제 59세까지는 못 찾아요. 그게 중상층이 부자로 간다는 거죠. 100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다 100만 달러가 넘어가요. 그 401K 그거 가지고. 네. 401K. 우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문화가, 투자의 문화가, 좀 건전한 투자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철학이 기본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배 올라가고 20배 올라가고 30배짜리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도 못 먹은 이유가 바로 그런 투자 철학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고 팔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도 벌지도 못할 뿐더러 자산 증식이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지금 세대들도 주식하면은 패가망신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를 해왔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식으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신기하죠. 그 레몬님 보니까 아난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이 아난티가요, 가평 아난티가 있거든요. 가평에 아난티. 거기 엄청나게 비싸요. 1년 회원권이 제 지인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회원권 1억 4천만 원인데 1년 회원권이. 근데 숙박이 공짜가 아니라 펜트, 어떤 좀 이렇게 펜트 좀 큰 거를 잡으려면 47만 원인가 48만 원인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내야 돼요. 가평 아난티가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회원권이 있어야 예약이 돼요. 회원권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약 안 됩니다. 부산 여기 아난티도 마찬가지예요. 힐튼 옆에 아난티가 있는데 기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가평 이 아난티가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지금 보복 심리로 인해서 여기 아난티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코로나 한번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지. 그게 지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 관광 그쪽만 보더라도 파라다이스 호텔이 부산 해수욕장 센터에 자리 잡혀 있고, 부산 LCT에 이번에 건설되는 LCT 초고층이죠. 101층짜리 시그니엘, 거기에 레지던스 롯데가 들어왔었고,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파라다이스 호텔을 중심으로요. 여기가 해수욕장 이렇게 있으면, 모래사장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가 막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 LCT가 이렇게 있어요. LCT 한동 레지던스, 그 다음에 아파트 두 동 이렇게. 네, 80층대, 여기는 101층짜리. 여기에 이제 롯데가 들어왔고, 롯데가 입점을 했고, 파라다이스 호텔이 여기에 있어요. 두 동. 이런 식으로 신관 본관 해가지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신세계가 있죠. 신세계. 노보텔을 인수해가지고, 노보텔인가? 그거를 인수를 해서 아무튼, 신세계가 여기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으로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 여기가 신세계, 여기가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끝부분에 웨스틴 조선 호텔이 있어요. 여기 웨스틴 조선. 오래된 거죠. 1989년도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9년 아마 그렇게 설립이 됐었을 거예요. 여기가 만실입니다. 만실. 거의 만실. 풀이에요. 풀. 이런 보복 심리가 내수 상황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보복 심리가 굉장히 크다.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규모를 본다면 주가가 못 가니까 막 이렇게 무시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회사의 규모를 본다면 엄청납니다. 이 파라다이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의 그 규모를 본다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업 탐방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규모를 보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 판단 요소 하나는 그 회사 오너의 능력이죠. 경영진의 자질을 보는 거죠. 사실 그게 70에서 80%의 어떤 그런 것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하는 건데 주식을 사는 것은 단순히 그 회사 종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일부를 사는 거죠. 즉 동업을 하는 거죠. 동업자의 능력이 가장 중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회사에 오랫동안 지금 매출액이 1000억인데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액은 1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 10배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1조가 되면 단순히 주가가 10배가 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회사 오랫동안 함께 해야죠. 근데 그 회사가 현재 10,000원인데 앞으로 10만원 갈 텐데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7,000원, 8,000원 떨어진 거 가지고 5,000원가 뭐 5,000원도 될 수 있고 15,000원도 될 수 있고 이 변동성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일희일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투자 철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투자 철학이 내재되어 있으면 기업을 고를 때 그 기업은 뭐를 봐야 되느냐. 단순히 어떤 그 보조지표, 그러니까 뭐 보조지표, 뭐 기술적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어떤 기본적 분석에서 회사 뭐 ROE를 볼 것인가, 펄을 볼 것인가, PBR, 뭐 어떤 뭐 EPS 뭐 다 이런 거 보죠. 현금 흐름표라든지,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영진의 자질이에요.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능력이 좋아야 돼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회사가 내일 어디 안 도망가요. 근데 사람들은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그 투자의 임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내 돈을 위해서. 근데 개인들이 일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 팔려고 해요.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앞으로도 좋아질 텐데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 팔고 합니다. 시장에 맞서서 마켓 타이밍과 더불어 시장에 맞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우리 VIP 회원들 보세요. 돈 벌고 있잖아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엄청나요. 이 엄청나다는 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 투자 철학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거다. 결국 그 변동성이 지나면은 주가는 치고 가버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이런 BH라는 이런 종목도 사실 제가 VIP 추천주를 여기서 이렇게 줬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먹었을 것이고 이거를 누군가는 이거를 못 먹고 여기서 손절을 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3% 5% 먹었을 것이고 이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거 항상 중요해요. 그 투자 철학, 가치 투자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수를 보면 이 코로나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서 용기를 냈잖아요. 용기를 내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용기를 내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식을 완전히 차 팔고 막 주식을 다 사버렸잖아요. 지금 그 용기를 부려서 현재 엄청난 수익이 나 있다면 그게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VIP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VIP 회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모든 개인 들에게 전할 메시지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VIP 회원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때 주식을 투매를 잡아가지고 코로나 1450포인트에서 잡았다면 지금 주식 수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실력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다. 자, 그 다음 코로나 이전에 회복을 했죠. 코로나 이전에 회복을 했고 그걸 또 뛰어넘은 종목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세 분출도 나오고요. 뭐 2배, 3배 기준이 아니라 5배, 10배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종목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금부터는 실력에서 나오는 거다.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 회사가 좋아지는 더욱더 좋은 회사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기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인기 있는 회사를 보유한다 싶으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할 것이고 좋은 회사를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함께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가가 될 거예요. 즉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전에는 용기를 냈다면 자 지금은 실력 승부예요. 실력. 지금 이제 실력으로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퀄리티 싸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지금 수익이 나는 것을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잘했다고 주식 뭐 별거 아니네. 야 뭐 주식 뭐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니 뭐 이거 좋은데?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나올 것이다. 100% 나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역사가 그걸 다 증명해 왔습니다. 주식은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하는 거거든요. 철학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노후에 알뜰하기가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아프면 병원 언제든지 가고, 내가 뭐 큰 어떤 병실 뭐 하루에 입원비가 10만 원이다. 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이다. 그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50대, 60대에 여행 다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내 노동력만 믿고 돈을 계속 벌고 저축만 한다면, 계속 은행에다가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본주의에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노동력만 믿고. 결국 인간은 50대가 됐을 때, 60대가 됐을 때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해요. 그래서 다 자영업자로 가는 거거든요. 자영업자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든 소수잖아요. 그래서 치킨집이 많이 있고 뭐 카페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런 코로나가 터지면은 완전히 가는 케이스죠. 내 돈이, 내 돈, 내가 일하는 그 수당을 받은 그 월급을 내 자본이 일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주식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동안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 손실 났네, 얼마 뭐 이렇게 날렸다, 이런 얘기가 주식 때문에 날린 게 아니라 그동안 주식을 사고 팔게 했기 때문에 날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자, 다 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가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들에게 돈 뺏기지 말고, 그렇죠? 뭐 싸움도 아니지만 그만 퍼주고 쭉 들고 가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별로 없네요. 그래요. 그냥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해라.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주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주식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LG 하우시스라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회사를 내가 사요. 자, 삽니다. 자, 그럼 언제 팔아야 될까? 좋은 회사라는 것은 알잖아요. 이 LG 하우시스가 건자재, 네, 창호 넘버 원이죠.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좋은 회사라는 것은 맞아요. 그럼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언제 팔아야 될까요? 가장 궁금하죠. LG 하우시스는 인테리어 업체잖아요. 건자재 쪽. 어떤 창문 리모델링, 뭐 바닥, 벽지, 그 다음에 화장실 문, 어떤 뭐 그 외에도 어떤 뭐 바닥 뭐 어떤 인조 대리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주는 업체예요. 자, 그럼 언제 팔까? 이 겸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내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때 팔겠다. 내가 내 돈으로 LG 하우시스의 리모델링, 지인이죠. 이거를 내가 사서 하는 그 시점에 팔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되겠죠. 다른 얘기는 우리가 15년 전에 물을 사 먹는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15년 전, 20년 전에는요. 그랬었죠. 15년 전에서 20년 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물을 사 먹느냐?
근데 물을 파는 회사가 있겠죠. 이제 물을 파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2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기획해가지고. 자, 이러한 회사들,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죠, 여기. 자, 여기죠. 그럼 내가 이거는 좋은 회사가 맞잖아요. 롯데칠성이 정말 안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은 없거든요. 기업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물을 앞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기업과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언제 파느냐? 사고 나서 언제 팔까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그건 잘못된 건데, 언제 파느냐? 결국 팔아야 될 순간이 오니까. 언제냐? 내가 내 돈으로 마트에 가서 물을 사 먹을 때, 그때 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게 가치투자 철학이에요, 이게. 이게 겸손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7년, 8년, 10년 보유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배도 먹고요. 20배도 먹고 30배도 먹고 100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주식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람들이 뭐 2차전지 요즘 뭐 그전에도 그랬고 뭐 작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2차전지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나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사람들이 어떤 저는 섹터가 한류, 지금 한류가 어렵죠.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 게임, 이쪽은 제가 언제나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소비재주들은 결국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된다. 에너지 관련주. 전 세계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에너지의 그 관심도가 너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사실 코로나19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을 다 모든 내용은 다 제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에서 이거를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어떤 건강, 즉 어떤 더욱더 들어가자면 인류가 과연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가장 큰 그림을 놓고 보자면 인류가 사라질 것인가 계속 존재할 것인가. 그럼 계속 존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맞아요. 계속 존재하죠. 존재하면은 이번 코로나19에 있어서 인류에게 위협을 한 거예요. 사실 자연이 경고를 준 겁니다. 자연이라는 게 인간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라. 그리고 더욱더 친환경 이쪽 에너지 쪽이 저는 장기적으로 큰 한번 시세가 언젠간 한번 크게 불어닥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2025년 두산 중공업에서 해상풍력 5위로 만들겠다, 밀어주겠다, 어떤 뭐 그쪽 정책도 내놓은 거고, 미국이라든지 중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 전체는, 유럽은 생존이 달려있죠. 왜냐면은 북극에서 그 남극이나 그 북극에서 계속 빙하가 녹잖아요. 그럼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유럽 쪽은, 그 지형이 특히 그 북유럽 쪽은 굉장한 위협을 받거든요. 전체 유럽 자체가 직접적이니까 그쪽이 지형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디젤차 먼저 막아버리고 하이브리드도 안 된다 그러고 오로지 전기차로 앞으로 시대를 열어가겠다. 빠르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2025년,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 다 사라지게끔 하겠다.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전기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소차와 전기차가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있죠.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찾아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게 그 섹터별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류의 어떤 위협을 받는 그쪽 가장 크잖아요. 인류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 가장 큰 거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정보 상담 별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주식시장요? 내일 주식시장도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양도세 관련도 이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6번 한번 눌러보세요. 6번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양도세 관련 이거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을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겸손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카톡 문자로 VIP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무장이나 정실장이 답변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양도세가 나왔잖아요. 양도세. 우리가 기사를 찾아보잖아요. 네, 양도세입니다. 이 양도세 내용 다 알고 있죠? 자, 양도세 쳐보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금요일 날인가요? 문체. 여기 있네요. 여기. 이 기사가 떴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주식 양도세 재검토 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이건 뭐 물론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소액주주 비과세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 세금 20% 3억 이하 분에서는 20% 내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매기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듣던 중 뭐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 뉴스가 그 전에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개인 투자 의혹을 꺾어내는 행동이다. 전면 재검토해라. 해가지고 어떤 장기 투자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좀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20대, 30대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자가 제일 많아요. 20, 30대 중에. 이 20, 30대가 중간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 사다리 자체를 걷어찬다. 부자가 되는 거, 중상층 되기 위한 그 중간 계층을 걷어차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민심을 보였기 때문에 양도세를 2천만 원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참 애매해요. 이미 발표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와버렸고 청와대에서는 그거 결국 안 된다라고 결국에는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재검토해라. 의혹 꺾지 마라. 증시 올린 것은 개인들이 다 증시 올린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1년에 주식을 하다 보면 1년에 수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1년 주기로 봤을 때. 그럼 1년에 수익을 딱 냈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간 사람, 내가 2천만 원 수익을 못 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상위 5%라고 했는데 상위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주식의 상위 5%다. 이 상위 5%? 도대체 이건 언제 조사한 거죠? 대세 상승장에서 조사를 한 건지, 박스권에서 조사를 한 건지, 대세 하락장에서 조사를 한 건지, 지난 10년, 20년간의 최소 지난 10년, 20년간의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언제 조사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완전히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부자 증세, 부자가 세금 내잖아요. 뭐 더 나아가면 이제 부동산 얘기까지도 나와버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을 소비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부동산 두 채, 세 채, 네 채 이거를 다주택자
다 주택자 잡아버리면 물론 증시에 흘러 들어온 돈은 많은데 증시에 갖다가 때려버리면 큰 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한국 주식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세금 때리는 건 똑같으니까 미국 하겠다, 나 중국 주식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시 활력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양도세를 아무튼 재전면 일단 다시 검토해라 하는 말에 있어서 지수를 보면은 한 12시 기준으로 상방으로 돌아섰거든요. 특히 코스닥에 개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상방으로 돌아섰어요. 그 뉴스로 인해서 상방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개인들은 또 팔았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안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꼭 팔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꼭 팔아. 안 팔아야 되는데 팝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좋은 회사, 인기 있는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 인기 있는 회사들은 무엇이에요? 백신 관련주 이런 거 쫓아 들어가고 그런 게 인기 있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회사를 선점해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